그런데 이제 한덕수가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월요일 오전 10시인데요. 일단은 이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의원님은 좀 예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이것도 법리대로만 하면 한덕수는 당연히 파면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선고를 먼저 날짜를 잡은 거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윤석열이는 어차피 파면될 텐데 그러면 윤석열이가 파면된 이후에 한덕수 사건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선까지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네. 또 최상목이냐 최상목. 한덕수냐 이게 이제 예.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겠네요. 그거를 먼저 한번 정리해주고 가는 의미가 아하. 하나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또 하나는 한덕수의 탄핵 사유를 심판할 때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 게 네. 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의 역할이 뭐였냐. 그렇네요. 그다음에 한덕수가 있는 상황에서의 계엄과 관련해서 벌어진 사실관계가 뭐냐. 이거를 반드시 제시하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거의 핵심이 이제 국무회의 국무회의. 성립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한테 네. 경유했느냐. 응?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네. 무슨 부서나 뭐 이런 관련 절차들을 공고 이런 것들을 했느냐. 그게 지금 전부 다 형용화돼 있다는 게 한덕수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전혀 한 게 없다. 네, 한 게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가 위헌적인 행동을 한 게 없다라고 해야지 한덕수한테 그나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러면 그런 어떤 판단이 나오면 그걸로써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확정이 되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빼먹을 수 없는 사유 중에 하나가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 네. 사유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네. 어떻게 판단할까? 그거는 이 사람은 3명을 임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 최상목은 2은 임명하고 하나는 지금 임명을 안 했는데 그걸 위헌이라고 헌재가 먼저 지금 결정을 했어. 근데 셋을 임명 안 한 거를 합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위헌이지. 그렇죠. 예. 그거를 뭐 석 달 지나고 나서 임명 안 한 거는 위헌이고 일주일 동안 임명 안 한 거는 뭐 합헌이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요. 곧바로 위헌이지. 네. 그러면은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 그거를. 그건, 그런데 그거를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그냥 개겨도 합헌이다.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스스로 앞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언제든지 마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임명 안 하고 헌법재가 빠지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계엄에 대해서 그렇죠. 허가증을 주는 허가증을, 거는 허가증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군대 그럼 보내고. 이거에 대해서 한덕수한테 그게 헌법 위반이긴 한데 그렇게 중대한 건 아니다 해버리면 나중에도 그러면 헌법재판관 뿐입니까? 헌법재판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해도 되고 네. 대법원장도 임명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여타의 무슨 저 정부 기관장들도 다 임명 안 해도 되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도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올 올 때까지 나 임명 안 한다. 니들이 어떻게 하든 맞습니다. 이거를 헌재가 인정해 준다. 그거를 헌법재판관들이 네. 김영두 말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주인인데 자기 주인 노릇을 못하게 그걸 안 한다? 그게 합헌이다라고 결정한다? 저는 그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어쨌거나 이거는 법리적인 법리적으로 볼 때는 판단이고 제 말씀이 뭐 예. 틀렸습니까? 이건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잖아요. 제 맞아요. 말이. 그러면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려면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덕수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 뭐 예. 헌재가 볼 때나 민주당이 볼 때도 최상목이보다는 한덕수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인용이 되는 게 마땅하다. 일단은 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기각인지 인용인지는 월요일 가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법리적으로 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덕수 이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내란 관련된 이 부분, 이 한덕수가 국무회의 이거 진짜 이 국무회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이미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면 그게 윤석열 선고에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헌재 파면 입장에서는 예고편? 자기들끼리는 묘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를 먼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간을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덕수가 저 부분에서 저걸 위헌이라고 하니까 윤석열도 당연히 파면 되겠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좀 이제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란 네. 세력도 아하. 이렇게 연달아서 나가면 아니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한덕수 선고 먼저 해준다 지금 사실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맞아요. 해줬잖아요. 증인 신문도 추가로 더 받아서 해주고 그렇죠. 윤석열과 관련해서 한덕수 먼저 또 먼저 했다고 하니까 하고, 먼저 이제 해주고 그러다가 또 뭐 별로 여기 먼저 윤석 했으니까. 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소리 계속 해왔는데 그것도 지금 넘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파면을 하면 저 사람들이 더 할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주자. 예, 네. 최대한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어차피 해줬어도 파면이니까. 그래도 안 된다. 아하.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생각입니까? 그거는 헌재가 욕 안 먹. 욕을 덜 먹겠다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그 사이에 이 낭비되는 아유. 예산, 시간, 국민들의 그럼요. 고통 이런 걸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예.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지. 그 말이 지금 진짜 뼈 아픕니다. 그 네. 얘기를 두고두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3월 12일까지만 했어도 우리가 수백억을 아낄 수 있었는데 네. 그것도 다 날려버리고 지금까지 끌고 있고 참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그곳 쪽에서는 그러겠죠. 헌재가 판단을 잘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 기각됐을 때도 뭐 헌재가 잘 판단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걸로 해서 뭐 정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헌재가 너무 늦었고 한덕수 선고를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파면의 그 가능성, 파면의 모습을 일단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의미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